그런데 이러한 내부 교통정리 말고도 친명과 친문 갈등 사이에는 복당하라는 이현주 전 의원 문제도 있습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의 말과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권유하려면 대표가 통화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 제가 대표한테 드렸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좀 큰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윤 연대를 위해서 통 크게 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게 아이디어를 냈던 겁니다. 자기가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해 침을 뱉어도 나가서 아주 태극기 부대 앞장선 의원처럼 처신을 했어요. 다시 일로 온다는 걸 보고 LA 속으로 딱 소리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이은주 의원이 정성호 의원이 옛날에 친했어요. 뭔가 배지를 다시 다는 보장을 받으려고 지금 하겠죠. 반문뿐 아니라 태극기 부대 앞장섰다. 인공기 들었다가 일장기 들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니까 6.25 때 뭐 북한이 내려오면 인공기 들었고 일본 제국 일제가 오면 또 일장기 들고 뭔가 정체성 없이 뭐 대세 편승하라는 거 아니냐. 윤태 전 사무총장의 비판을 어떻게 설 변호사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인터뷰를 들었습니다마는 항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보고 항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뭐 비판을 하시던데 저는 어찌됐든 뭐 이현주 의원을 복당시킬 수도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저는 이렇게 거친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건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당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식의 복당을 제안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언론 보도가 되면서 이현주 의원도 어찌 지금 복당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정성호 의원도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복당을 제안을 했을 때 당내 다른 의원들의 어떠한 의견을 들어보니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 내에서 조금 더 수기가 돼서 이현주 의원의 복당에 대한 부분 뭐 그냥 단순히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과거의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갔다 국민의힘까지 이따가 오신 분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 의사가 모아졌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섣불리 당대표가 그냥 전화를 해서 이러한 뭐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뭐 당연히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대표가 전화를 줬기 때문에 뭐 본인에 대한 어떤 영입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감이 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던 이현주 의원의 어떤 지금 복당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 희미해지긴 했습니다. 뭐 당내에서의 반발이 꽤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되었던 간에 정성호 의원이 지난번 뭐 현근택 변호사 그 문자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어찌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성호 의원은 그랬어요. 인터뷰에서 어떤 당 내외의 어떤 의견들을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많이 전달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약간 그것도 떠올랐어요. 이게 비선 실세 아닌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씨에게 다른 민심을 전달받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를 했을 뿐이다. 최순실 씨,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당내 정치 선배로서 그리고 뭐 오랫동안 친분을 쌓았던 뭐 인연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알겠습니다. 당대표에게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현주 전 의원 민주당 복당 진실 게임으로 흘러갔던 게 이 대표가 직접 전화했냐 안 했냐 했더니 또 정성 의원이 내가 제안했다. 과거에 뭐 11년 전 인연도 있고 했으니까 반윤 연대에 의한 아이디어라고 또 했는데 아까 최선 씨 언급을 했어요. 설 전 변호사.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거 그러면 뭐야? 과거에 현근택 변호사 징계 여부도 정성호 의원과 논의하고 이현주 전 의원 복당할지도 뭔가 정성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아까 비선 얘기를 했지만 정성호 의원이 당에 뭐 당직도 있고 어떤 중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직함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언급한 것 같거든요. 아니 민주당은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 시스템이 보니까 정성호 의원이 운영하는 이 비선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지금 비판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징계도 미리 다 수위를 정해서 나중에 뭐 징계위원회는 그냥 허울 뿐이고
또 영입도 마찬가지로 정성호 의원이 영입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이현주 의원 아마 영입은 거의 어려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현주 의원을 영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그 의도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하고 많은 정말 의원들을 다 나가는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한 번도 이야기 듣지도 않고 다 그렇게 내쫓으면서 근데 굳이 왜 이현주 의원을 정말 보수의 여전사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현주 의원을 뭐 유인태 의원이 적절히 표현했습니다마는 인공기 들었다가 또 뭐 태극기 들었다가 하는 사람을 굳이 왜 필요했을까? 일장기요. 예. 예, 왜 그런 의문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지금 아까 우리 연결되는 주제인데 예. 뭔가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은 당내에 더 이상 친문들을 좀 필요 없다. 이 친문들하고는 달리 우리가 온전히 친명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측면에서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했던 아까 이야기했던 뭐 침을 뱉었다고 할 정도로 했던 이현주 의원을 어떤 스피커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을 또 좋은 지역에 출마를 시켜서 뭔가 당내에 있는 친문들 왜냐하면 지금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가장 반대한 게 친문 의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친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 사람은 당내에 세고 셌습니다. 많습니다. 굳이 한 명 더 추가해봤자 뭐 그게 그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현주 의원에 특화된 것은 바로 친문들에 대한 공격이죠. 바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내 친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내 원로는 인공기 들다가 일장기 들었던 사람이라고 꽤 많이 비판하고 또 비선 정치 그러면 뭐냐 정성호 의원이 이걸 왜 주락펴락하냐라는 비선 정치 논란까지 나왔기 때문에 최 교수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이현주 전 의원 복당은 이제 가능해진 건지 모르겠네요. 그건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정성원이 비선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성원이 그런 걸 전달한 것 같고 대표는 아마 정성원이 이제 여기를 하니까 전화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전화를 해서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요.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상황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친문 진영에 대한 공격 이것 때문에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예. 이제 반윤 연대에 그 뭐 함께 힘을 모을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렇겠다고 저는 정성 의원의 의도는 그랬다고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조율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을 다시 이제 복당을 시키려면 그럼 뭐 출마 문제도 그렇고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조율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게 쉽지가 않고 지금은 당내에서 만약 들어오게 되면 험지로 가 있는 얘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도 본인이 들어오면 예. 출마해서 당선되길 바라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점에서 친문뿐만 아니라 일부 친이계라고 얘기하는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경계하고 많은 분이 우려를 표명한 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지금 뭐 공천 교통 정리 혹은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건으로 이 친명 친문, 친명 비명 갈등 요소들이 꽤 많아요. 정영진 변호사께는 이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아직 지금 선거 2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비례대표 어떻게 뽑을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제1당인 이재명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선거제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었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거를 정청래 최고위원인가요? 뭔가 당원 투표에 붙이자. 이걸 두고서 왜 또 당원들에게 떠넘기냐. 어차피 본인들이 생각한 건데 이재명 대표 그 말 바꾼 거에 사과하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당원 투표에 맡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은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결정장애가 발생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건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독재 정권들이요.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게 뭐냐? 그게 국민투표거든요. 대표적인 게 누구겠습니까? 바이마르 헌법 하에서 히틀러가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총통 퓨러가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당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주정치라고 하지 않고 중우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요. 민주당은 더 이상 당명에서 민주를 빼고 당명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르겠어요. 정청래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선거제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쉽게 결단을 못하니까 선거제 이 부분 계속 좀 미루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8위까지 봤고요.